굿모닝. 왠지 방학 같은 기분 들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시는 김승희님의 장미와 가시라는 시예요.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시투성이의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아,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하고. 이 부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삶에 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굴곡, 업다운이 많았던 사람을 만나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숱한 경험들을 스스로 겪어오면서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왔던 사람이라서 진짜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런 모든 거에 관계없이 진짜 매력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막 제가 읽어드린 그 조금 전에 그 시처럼 여러분의 그런 살아온 인생을 만져보면 그런 가시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 가시들이 느껴져서 이제 멋진 꽃을 피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이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언제 그냥 나를 부르시더라도 예, 저는 그냥 마음껏 행복했습니다요.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들이 너무 후회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힘들기만 하고 계좌도 쳐다보면 엉망이고 같이 사는 사람도 왜 저럴까 내 삶도 내 주변도 엉망이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제가 할 이 얘기를 정말 정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정말 삶의 이거 복권만 당첨되면 행복하겠지? 막 그랬던 생각들이 복권이 당첨 안 돼도 또 갑작스럽게 내가 내일 이렇게 뿅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도 또 내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백마탄 왕자를 만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이거를 알고는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은 이 책 한번 꺼내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맨날 하는 그 삶의 나침판에 비슷한 얘기지만 또 조금은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이분.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사람은 그 건물 청소부였어요, 원래. 건물 청소를 하다가 인생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 정말 세계적으로 손꼽는 그런 자기 개발의 대가가 된 그런 분이시거든요. 가끔 이렇게 이분 얼굴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기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목소리 같은데 진짜 이렇게 기가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초점이 의미를 결정한다. 초점이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랑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얘가 30분을 늦게 오는 거야. 30분을 늦게 오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이 얘가 나를 무시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30분 후에 딱 나타나면 나는 얘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꽉 차서 그걸 아예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거고 걔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나를 계속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니까 결국은 얘가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얘가 왜 늦었지? 걱정되네. 차가 막히나?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오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오잖아요. 그러면 너 왜 늦었어? 그랬어?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물어봐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좀 더 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한테 좀 더 이렇게 막 미안하다 이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막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기다렸지만 존중받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한테는 좀 더 깊이 더 저에 대한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 관계도 그 하나의 사건 그리고 나의 하나의 생각의 방향 그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갖고 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리게 되고 저점에서 불안해서 팔게 되고 그래서 막 나중에 막 후회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고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빨리 안 따라가면 쟤는 벌었는데 난 손해본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막 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탐욕 막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딱 고점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손절하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이거라도 건져야 돼. 더 내려갈 것 같아. 더 잃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이런 불안함 때문에 그걸 못 이기고 그런 불안함을 못 견디고 거기서 팔고 나오고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다는 거는 나의 손실을 거기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판다는 얘기가.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이유를 우리는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해서 이걸 못 견뎌서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저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새끼들 뭐 성새끼들 왜 격리를 해가지고 사우디 증산 좀 하면 어때 못된 새끼들 막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투자에서도 늘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늘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늘 자기 나라에 대해서 모두 다들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고 인간 세상이나 그 나라들과의 세계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큰 사건도 코로나나 혹은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는 빅테크들이 더 큰 수익을 얻었잖아요. 게임 사업도 더 잘 됐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이득을 얻고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은 끝났다 이러면서 막 사형 산업으로 돼가던 그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 그동안 손실한 거 싹 다 벌고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쌓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의 초점의 하나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느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가 결정돼요. 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패를 볼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하고의 그 파트너인 같이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줘요. 가면서 막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낭비예요. 그 말도.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나의 어떤 행복이나 이득을 위해서 혹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행동을 하는 게 옳아요. 거기다가 항상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걸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익이나 행복이죠. 나의 이익이나 행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를 늘 생각해 보세요. 투자를 할 때도 팔거나 살 때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게 욕심인가?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간다고 해서 나도 가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의 투자와 내 투자가 다른데 저 사람의 자산 상황과 내 자산 상황이 다르고 저 사람의 어떤 뭐 자산 배분과 내 자산 배분이 다르고 저 사람의 정원에 심고 싶은 꽃과 내 정원에 심고 싶은 꽃이 다른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이 똑같은 방향만 비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내가 이득 얻는다고 해서 나한테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팔고 싶으면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데 진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고 싶다. 너무너무 팔고 싶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요새 그 소수점 매매 있잖아요. 그 미니스탁 같은 거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팔고 싶다 그럴 때는 진짜 딱 한 주, 두 주, 뭐 그렇게만 딱 팔아요. 왜냐면 또 그걸 안 팔아서 만약에 그게 막 그때 막 손해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좀 일말의 그 마음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사고 싶어서 미치겠다 비싼데 그랬을 때는 그런 소수점 매매를 이용해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금액으로 소수점 매매를 해요. 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 심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익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얘기가 아침에 제가 이 책을 딱 꺼냈을 때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우리 뇌는 거기에 화답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 왜 나를 이용하려고 할까? 그러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걸 계속 그 정보를 수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난 이 난관을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뇌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수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좋은 걸 수집할수록 우리는 점점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한 것 그대로를 돌려받으실 겁니다. 석가모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활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깎아 올바로 만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오늘 한번 자신이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평화로운 휴일인 것 같아요. 수해 복구가 또 비가 많이 온 지역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의 가슴도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하고 아침에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고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행복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투자와 행복의 세계로 쭉 함께 여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껏 행복하기로 약속해요. 아셨죠? 안녕.